재량의 특별한 모습인데 아까 이게 사실은 연결되는 것이 재량과 기속의 상대화랑 굉장히 닮아 있는 그 내용을 좀 더 확대해서 설명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쉽죠? 보면 이제 불확정 개념과 판단 여지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재량은 재량인데 통제가 가능하잖아요. 가능은 하긴 한데 좀 자제하는 이제 분명히 재량권 통제 역사가 사법권 발전 어떻게 보면 이런 그 근대적 입헌주의 발전과 같이 개를 맞추고 있고 행정부의 발전의 역사라고 했는데 거꾸로 이제 가능은 하는데 거꾸로 이제 약간 이렇게 자제하는 영역들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거거든요. 그 판단 여지는 뭐냐면 일단 이 불확정 이 요인 자체가 요건 포섭에서의 문제되는 영역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일반적 법규 요건상에 이게 포함되는지 공공법리, 사회상규, 불건정, 후면 단정 이런 요소들 자체가 어디까지가 불공정이고 어디까지가 불건전이고 어디까지가 후면 단정인지 알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행정기관이 스스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겠죠. 어쨌든 법 적용에 대한 거는 사법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법심사에 되는 것이죠. 설령 이게 뭐 재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된다고 보는데 이 논의의 이제 그 특징은 뭐냐면 특별히 그 포섭을 함에 있어서 그냥 뭐 행정이 스스로 뭔가 독자적으로 뭐 이렇게 뭐 그냥 원래 고유의 영역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걸 판단함에 있어서 통립한 절차라든지 별도의 기관이라든지 보좌 기관이든 아니면 자문 기관이든 뭔가든 걸쳐서 되게 신중하게 이거를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다라고 하면 어쨌든 중요하니까 행정기관이 그렇게 좀 어렵게 절차를 만들고 이렇게 설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 있어서 일단은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최대한 자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논의가 판단이지. 그래서 실제 어떤 내용들에 대한 것을 좀 보면 판례에서는 뭐 비대체적인 결정이라든지 후속적 가치 평가라든지 미래 예측 결정이라든지 행정 정책적 결정에서 이 어떤 결정들이 있으면 그걸 처분인 거잖아. 이런 결정들이 대부분 처분인 걸 전제하니까 지금 사법심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일단은 최대한 존중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법 심사를 좀 자제하는 모습들이 보여진다. 아예 사법 심사를 안 하겠다는 뭐 재량 같은 남용 안 된다는 그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봤을 때 좀 뭔가 좀 약간 자제하고 있는. 그러니까 원래대로 가면 재량 자체도 당연히 통제가 되고 심지어 요건에 있어서 재량이 인정되지도 않기 때문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래 재량 자체가 통제가 되는 거니까 돼야 되는 건데 혹시라도 그 절차가 굉장히 좀 약간 설계가 되어 있는 경우, 어려운 경우라고 하면 되겠죠. 보면 특히 이런 합의제 기관이라든지 경제행정 분야라고 적혀놓은 2번, 3번 있는데 이게 결국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한 행정기관이잖아요. 합의제 행정기관이고 그 안에 심결 기능이 있거든요. 조사를 하고 심결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제도를 본따 만드는 제도잖아요. 그 안에 뭔가 이런 신중하게 이게 어떻게 보면 담합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지는 절차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걸 가지고 당연히 소송이 가능하긴 한데 일단은 한번 존중해보는 것은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이 반대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국민 입장에서는 심지어 사법부가 이 행정의 어떤 결정을 존중한다고 하면 더 열심히 다퉈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라고 다퉈야 되는 거니까 더 힘들어지게 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게 뭐 인정됐다는 의미가 어느 정도 의미냐면 사법 심사를 할 수 없다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긴 하는데 뭔가 사법부가 좀 소극적인 느낌이 보여진다라고 존중하고 있다라는 건데 또 아니 이 반대의 경우도 있거든요. 보면 뭐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는 모든 그러면 그 처분들이 관련돼서 어떤 결정들을 다툴 수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그 공정이니까 패소한 경우도 많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상대적인 내용인데 아무튼 이거 판단 여지라는 개념이 그럴 때 좀 사용하고 있다. 이게 약간 내용이 어려우시잖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다는 것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무하자 재량 행사 처분권이라고 해서 이 내용은 또 행정법을 배울 때 사실은 행정법 좀 배워보신 분들 입장이라고 하면 거의 행정법의 일화 원칙 배우고 난 직후에 뭐 공권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이게 처음 등장합니다. 마치 무하자 재량 행사 처분권이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뭐 권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의미가 크지는 않다. 보면
신정권의 문제라고 해서 빨간색 거부 처분에서의 신정권의 문제라고 된다고 하잖아요. 보면 구제수단도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이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아직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배우진 않았거든요. 제가 이거 뒤로 뺐기 때문에. 사실 뒤에 가서 배워야 될 행정소송의 좀 특수한 형태로 봐야 될 내용들이어서 부하자 재량행사처분권은 이게 이런 용어가 있다는 것 정도만 이해하시고 보시고 또 이 관련된 설명은 제가 일단 뒤로 넘기겠습니다. 부하자 재량행사처분이 중요해서 이게 슬라이드를 넣은 것이 아니라 이런 용어가 갑자기 생뚱맞게 나오니까 책에 나오니까 설명을 달긴 달았는데 그렇게 중요한 권리는 아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하자 재량행사처분권 나오면 항상 뒤에 행정 개입 청구권이라는 내용이 또 나와요.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이게 어디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 실험인 거죠. 이제 예를 들면 재량이 인정돼야 되는 것인데 특히 이런 특정 처분 관련 발동을 구하는 그러니까 했어야 되는 것이죠. 원래 재량이 경찰 행정에서 경찰이 출동할지 말지 정말 이 위험 상황에서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지금 스토킹을 당하고 있으니까 경찰이 와서 나한테 구해달라고 내가 어떻게 신고라고 도와달라는 헬퍼를 던졌을 때 경찰이 거기에 현장에 즉시 가야 되는지 잠시 한 5분 있다 가도 되는지 재량이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실제 어떤 결과가 돼서 진짜 스토킹 범죄에서 범죄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야 국가한테 얘기하는 거죠. 경찰 왜 그때 내가 신고했을 때 안 왔냐라고 했을 때 경찰 입장에서는 재량이 있는 거잖아. 내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그렇게 판단이 안 들어와서 내가 안 간 거다. 아니면 좀 늦게 가긴 갔지만 좀 늦게 가는 뿐이지만 그게 너무 재량권 일탈남용 아니다라고 또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럴 때 야 영으로 수축돼야 되는 것은 아니냐. 그때 너는 이렇게 마치 기속행위인 것처럼 즉시 출동했어야 된다. 근데 이제 사실 이미 사건이 끝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행정 개입 청구권이 이론상 인정되고 되는 논의들인데 실제 이게 의미가 있는 경우들이라고 하면 국가배상 청구에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가배상을 저희가 안 배웠기 때문에 국가배상을 가서 얘기를 해야지만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재량 행위에 대해서 이 설명하는 것은 마치 무과자 재량 해상 청구권이 있고 행정 개입 청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 재량 행위를 하면서 항상 이 논의가 나오긴 하지만 지금 당장 이 논의가 중요한 논의랍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논의이긴 한데 사실은 행정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서 계획 재량을 설명하기 위해서 행정 계획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지금까지 배운 어떤 행정의 작용 형식과 좀 다른 게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까지 배운 게 따져보면 행정 작용 중에서 행정 입법을 저희가 5주차 시간에 배웠고 행정 처분 또는 행정 행위에 관련해서 6주차에 배웠는데 사실 6주차 강의의 첫 강은 또 사실행위였거든요. 사실행위랑 행정 행위랑 구별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 행정 처분의 영역이 좀 넓어지면서 준 법률 행위죠. 행정 행위든 아니면 권력적 사실행위든 이 처분의 영역이 좀 확대되고 있다까지는 저희가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이 행정 계획이라는 것을 사실 제가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간 게 있는 거죠. 보면 이것도 변종인 것인데 이 문제는 행정 계획이 어느 거로 구별할지가 좀 쉽지가 않아서 따로 독자적으로 이렇게 빠져나와 있는 내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행정 계획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야, 계획이 플랜인 거니까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 계획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냥 어떤 것들 내가 안내하고 또 앞으로의 어떤 것들을 그냥 이 안내하는 정도의 어떤 구법력을 구속력을 부여하기에는 좀 약간 애매한 영역들이기 때문에 사실행위다라고 보는 그런 학설도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행정 계획이 처분이 될 수가 있다. 모든 행정 계획의 행정 행위라고 본다기보다 처분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또 행정 해설이 있는 것이고 어쨌든 행정 계획도 공표되고 공고가 되는 건데 어떤 것들을 공표하고 공고하는 건 행정 입법이랑 좀 유사한 속성이 아니냐. 물론 행정 입법 중에서도 행정 규칙이랑 좀 비슷한 측면이 있긴 하겠죠. 분명히 어떤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긴 하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짬뽕설도 종합설도 있는 건데 행정 계획의 형식이 워낙에 다종다양하긴 합니다. 근데 보면 기본적으로 앞으로 내가 이렇게 5개년 계획이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라는 것이라서 우리가 아는 행정 입법이든 법률은 어떤 규범이 있는 것들은 이거 지금 너 이렇게 하라는 형식인 거잖아요. 너 지금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형식인데 이거랑 또 다르고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일반적 수상적으로 국민 여러분 이거 지키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라고 알려주는 그러니까 법률이나 행정 입법이랑 좀 다르고 구체적으로 한 사람 집어서 이거 해야 되는 거라도 다른 거죠. 왜냐면 행정 계획은 앞으로의 어떤 전반적인 장기 플랜을 다루고 있는 건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법적 효과를 가져오지도 않긴 하고 따지고 보면 기본적인 행정 계획의 속성은
사실행위, 공지하고 미리 알려주는 측면에 있어서 사실행위랑 왜냐면 행정행위가 아니면 다 사실행위인 거니까 이런 속성이 있긴 있는데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행정 규칙처럼 봐서 행정 입법을 볼 여지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에 따라서는 행정 처분으로 봐야 될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 하면 같은 행정 계획인데 도시관리 계획이라든지 어떤 이런 국토 계획과 관련된 왜냐면 이 재산권과 굉장히 중요한 연관이 있잖아요. 내 집 앞에 그런 노선이 들어오는지 아닌지 아니면 내가 건축물을 더 증축할 수 있을지 아니었을지에 대한 내용들은 굉장히 나한테 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이 있을 수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런 그런 그 국토 계획 법제에서는 이런 행정 계획 관련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그 모든 국토 계획이 이제 어떤 행정 처분이 된다는 얘기보다 일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그 국토 계획 법제에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 행정 처분이 인정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인정된 경우들이 아, 적지만 있긴 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기본적으로는 사실행위 속성이지만 어느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들이 발견됐다. 또 이제 또 약간 이제 그 학문적으로 구분하다 보면 행정 입법이랑도 굉장히 구별이 쉽지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굉장히 행정 계획이 굉장히 오묘한 영향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행정 계획에서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니 그 우리 집 앞에 그 뭐 예를 들면 GTX 뭐 C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했지만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바뀌는 거에 대해서 과연 사법심사 소송이 가능한지 소송이 된다고 하면 사실은 이제 누구나 다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애매한 거죠. 그게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도시 국토계획법제가 어느 정도의 영역에 있을 때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의 문제인 것이고 설령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구속력을 국가한테 인정할 수 있는 것인가 바뀔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 계획이 아주 예외적으로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승소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의미가 이 계획 재량의 의미입니다. 이제 계획 재량에 있어서 뭐 형량문형은 중간에 뭐 브릿지 이론이고 형량하자가 중요한 것인데 형량하자에 관련해서 판례는 어, 공익 이런 그 이 전제는 이 판례가 나왔다는 의미는 일단은 처분성이 인정되는 거니까 예외적으로 다툴 수가 있는 어떠한 특정의 특히 이제 도시관리 계획, 도시관리 계획 한번 보시고 도시관리 계획이 관련된 어떤 사건에서 공익과 사익, 공익상호간, 사익상호간에 정당한 비교 교량을 해야 되는데 이를 전혀 하지 않거나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거나 이익형량 정당성 객관성을 결여했다면 재량권의 틀 남용이라고 봐가지고 마치 행정처분에서 행정행위에서 다루는 재량행위, 그러니까 재량행위에서 나왔던 재량권 틀 남용이랑 행정계획에서 말하는 재량권 틀 남용이랑 크게 구별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이 논의 자체가 처분성에 인정되는 행정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구별을 안 쳐. 구별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계획 재량은 자체도 결국 처분성에 인정되는 행정계획에서의 재량인 것이니까. 근데 아무튼 간에 문제는 이게 이렇게 결여가 되고 누락됐으면 된다고 하는데 이거 입증을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조금이라도 전혀 하지 않았다니까 조금이라도 했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했으면 형량하자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자 반영했으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되게 굉장히 어려운 영역인데 가능은 그러니까 이걸 다툴 수는 있는데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패소가 될 수밖에 없는 분명히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행정 계획에서 권리 구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대상적 격, 그러니까 이 형량하자의 문제는 대상적 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분성 인정되지 않으면 애초에 본안 판단에 갈 수도 없는 문제라서 이게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 그렇게 본안이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본안 판단에서 형량하자에 대한 거, 재량권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는데 입증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거. 물론 이거에 관련된 논의들 뭔가 좀 확장된 논의로는 신뢰보호 원칙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집 앞에 GTX-C가 들어온다는 노선이 들어온다는 거에 있어서 과연 그 정당한 신뢰를 보호해주는 게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 쉽지가 않을 것이다. 신뢰보호 원칙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을 거예요. 이걸 다 인정해준다고 하면 나름 그 국가는 계획을 못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앞으로의 청사진도 하고 좀 바뀔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두고서 뭔가 이렇게 행정 계획을 만들어 가는 것인데 미리 알려줬던 것인데 국민에게 좀 미리 알려준 것 뿐인데
스스로 그거에 대해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은 굉장히 좀 이게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문제가 인정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 정도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재량 행위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인 내용을 다 집약해서 보긴 봤는데요. 결국 따지고 보면 재량과 기속을 구별하는 것은 문헌에 기초하긴 해야 되는데 문제는 명령인 경우에 재량 기속은 구별이 좀 쉬운데 허가인 경우가 쉽지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된 논의들이 굉장히 이제 2교시, 3교시 이어지면서 사실 허가와 관련된 재량과 기속에 관련된 논의들 때문에 이 허가 자체도 어렵고 재량도 자체도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재량권이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긴 보는데 입증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 입증이 된 그리고 이제 그 이런 재량권이 때에 따라서는 재량이 좀 축소되는 경우 아니면 그 기속이 재량처럼 봐서 좀 넓게 거부가 가능한 것처럼 보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 제가 논의를 좀 이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뭐 행정처분, 행정행위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행정계획에서도 이런 논의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걸로 해가지고 오늘 재량행위에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다음 주에는 행정절차법 그리고 이제 행정 절차법과 연결되는 이제 정보공개법을 좀 내용을 보려고 절차적인 내용을 이제 보려고 하고요. 관련된 내용들을 또 보고 2주차 정도를 연결해서 Q&A를 하는 또 이제 실시간 강의가 있기 때문에 재량 행위에서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때 가서 또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